정확하게 우리 평론가님 육아휴직 제도가 어떤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출산 휴가와 육아휴직 이걸 좀 이제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네. 출산 휴가는 말 그대로 아이를 낳기 위해서 쉴 수밖에 없어요. 아까 오프닝 멘트 듣고 세종대왕이 네. 1400년대에 벌써 저런 일을 하셨구나. 네. 지금보다 낫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출산 휴가는 통상 이게 단태아, 다태아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네. 이게 뭐지 그랬더니 요즘에 쌍둥이. 새쌍둥이도 많이 낳죠. 네네. 그러니까 한 아이를 출산할 때는 통상 90일의 휴가를 주는 거예요. 90일. 네. 그리고 이제 쌍둥이 이상, 새쌍둥이, 넷쌍둥이 낳게 될 경우에는 120일을 줘요. 4개월 정도. 예. 왜냐하면 네. 아이를 추스리고 또 산모의 몸을 추스리는데도 더 시간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나눠 쓸 수도 있습니다. 출산 전후로. 다만 이 단태아의 경우에 90일인 경우에는 출산 후 45일까지, 다태아인 경우에는 출산 후 60일까지. 그러니까 나눠 쓴다고 하면은 딱 절반을 나눠 써야 되는 거죠. 앞뒤로. 그런데 뭐 출산하고 나서 그 뒤로 90일, 120일 써도 되는 겁니다. 네네. 이게 우리가 이야기하는 출산 휴가, 아이를 낳기 위한 휴가예요. 네. 근데 육아휴직은 이제 낳기 위한 게 아니라 키우기 위한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 아이를 내가 어느 정도 양육을 하는데 시간을 써야만 되겠다. 그러니까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나 혹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와줄 수 없다, 육아를. 그리고 베이비시터를 구하는 것도 뭐 경제적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한계가 있을 때 직접 내가 아이를 키울 때 1년까지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년에 이 육아휴직을 내면 여기에 대해서 이제 회사 일정 부분 이제 급여를 보장하는데 통상 50% 되더군요. 네, 우리나라의 네, 경우에 네. 국가 일부 보조, 회사 보조해서 그래서 이제 이 받던 급여보다는 훨씬 못하지만 아이를 위해서 1년 정도는 내가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쓸 수 있다. 이것을 회사가 보장해야 되고요. 이것을 보장하지 않으면 이 회사는 사용자는 과태료를 네.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맞게 됩니다. 그래서 육아휴직을 요즘 많이 쓰게 되고 배우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습니다. 네, 네. 양성평등 때문에. 네. 다만 아빠가 육아휴직을 쓰고 정말 아이를 엄마처럼 돌보느냐 이건 조금 의문이지만 네. 앞으로는 점점 이 양성이 배우자, 아빠, 엄마가 함께 육아휴직을 쓰는 게 바람직하겠다 하는 생각이 네. 드네요. 간혹 그래서 낚시 가시고 드물기는 한데 아빠가 육아휴직을 6개월이든 1년이든 쓰는 경우를 보는데 그럼 엄마는 직장을 가요. 네네.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 이제 엄마는 경력 단절도 맞고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하고 아빠가 집에서 아이를 보는데 하루 시간의 절반은 엄마와 통화하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기저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기저귀, 분유의 양, 네. 물의 그렇죠. 온도, 설거지, 네. 뭐 빨래 어렵습니다. 애 키우는 게 보통이 네. 아니에요.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그 육아휴직 어떻게 이용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육아휴직은 이제 1년 이내에서 내가 한 번에 다 몰아서 쓰거나 아니면 2회로 나눠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출산휴가에 이어서 반드시 사용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출산휴가만 딱 쓴 다음에 나중에 내가 필요성이 있을 때 이제 충분히 쓸 수 있는 것이고요. 사실 월급 같은 경우에는 처음 3개월이 통상임금의 40%만 원래 지급이 됐었어요. 근데 너무 적잖아요, 맞아요. 사실. 근데 어쩔 수 없이 아이 키우느라고 그러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2017년에 개정이 돼서 첫 3개월 동안 80%가 지급이 되고요. 근데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한액은 70만 원, 상한액은 1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3개월은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그럼 4개월부터는 어떠냐? 그게 이제 40%입니다. 그게 통상임금의 40%를 지급을 해주고요. 상한액 100만 원, 그리고 하한액 50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월급을 유급으로 지급을 해주는 것도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육아휴직을 이렇게 쓰고 돌아왔을 때 네. 어떠한 부당한 처우라든지 그렇죠. 불리한 대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네. 근데 현실도 정말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막 눈으로 쏘죠, 뭐래죠. 아유, 몇 달 만에 들어와서 자신의 써야겠죠. 뭐. 빠져서 중요한 거 하나를 좀 보충을 드리면 그럼 이제 문제는 이 육아휴직은 언제까지 쓸 수 있느냐. 처음에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야말로 영유아 단계에서만 쓸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확대되고 있어요. 그래서 만 8살, 또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아이면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어요. 부모의 육아, 말 그대로 육아가 아이가 못 가눌 때만 필요한 게 육아가 아니고 그 아이의 멘탈 케어도 필요하고요. 심리적인 케어, 진로 지도 또는 그 아이가 사춘기를 겪을 때 부모가 옆에 있어주느냐 아니냐가 중요하거든요. 청소년 시기까지도 앞으로는 휴직을 쓸 수 있도록 좀 아이의 나이는 더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